오늘은 그 명암 나누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명암 나누기는 앞장에서 배웠던 극단적인 밝음과 극단적인 어둠을 나누어서 그 극단적인 밝음과 어둠이 입체의 기준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준이 잡힌 상태에서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중간의 명암을 찾고, 또 그 중간의 명암과 하나의 기준을 이용해서 또 명암을 찾아가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입체감이 생긴다는 얘기는 기준점을, 극단적인 밝음과 극단적인 어둠이라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단계의 색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의 단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딱딱한 어떤 그 이미지에서 마치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마치 각이 있는 상태에서 이 각을 모양의 각을 깎아서 정으로 혹은 망치로 깎아서 이걸 둥글둥글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친다면 마치 뼈대에다가 살을 붙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뼈대의 모습이 좀 흉측하지만 또 이상하겠지만 거기다가 근육과 피부를 붙여 올리게 되면 사람의 형상을 가져가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때 사람은 입체를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차원의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는데도 나름대로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인 어떤 원리도 있고요. 몸에서 그것을 이해하는 측면이고, 또 이런 것이 자체가 그 어떤 우리가 중력의 세계, 이 외부 세계와 인간이 외부 세계를 인식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사물에다가 입체감을 부여하고 공간감을 부여하는 것도 똑같은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 질서에서 기준을 만들어내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 입체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흔히 명암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배우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 그림을 좀 보시면 이거는 실제 그 사물이라고, 우리가 원구죠, 원구. 이게 사물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도 실제로 사물인데, 이것을 이렇게 명도 단계로 이렇게 환원을 시켜볼 수 있다는 얘기죠. 밝은 부분은 이렇게 밝은 단계로, 아주 어두운 부분은 어두운 단계로 이렇게 바꾸어 보는 과정. 우리가 배웠던 과정은 이 과정이죠. 다시 말해서 사물을 이렇게 바꾸어낼 수 있다면, 거꾸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 새로운 사물을 여기에 기준에 맞춰서 그래 표현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암을 만들어가는 과정, 입체감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양쪽의 극단적인 밝음과 극단적인 어두움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명암을 집어넣을 것이냐, 또 얼마나 많은 명암을 찾아내느냐, 이런 것에 아주 미묘한 판단에 다름 아니다는 거죠. 사람마다 그것을 판단해내고 찾아내는 과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극단적인 밝음과 어둠으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점만 명쾌할 뿐이지,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는 사람마다 좀 틀리죠. 아이가 틀리고 어른이 틀리고 남자가 틀리고 여자가 틀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문화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거니와 사람이 세상을 인식하는 또 원리이기도 하죠. 똑같은 사물을 놓고도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명암이 크게 보면 이 직각처럼 각이 진 이런 물체들은 전반적으로 밝음과 어둠의 단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점점점 이렇게 원구형에 가까운, 원구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명암의 단계는 많아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작게는 이 직각 같은 면이나 약간 투박한 어떤 그런 각이 많은 이런 요철을 가진 어떤 사물 같은 경우는 많게는 한 5단계, 적게는 한 3단계 정도를 가지고도 표현을 해낼 수 있고요. 또 사람 같은 이런 아주 복잡하고 또 계란형이죠. 이런 원구에 가까운 이런 형상을 표현할 때는 많게는 11단계에서 적게는 또 한 5단계 이상의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5단계다, 11단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수치에 불과하고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22단계를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좀 더 적은 단계로서도 그 느낌의 이미지, 그 대상이 가진 이미지를 포착하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 사람마다 틀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명암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흑백의 세계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색상이 있는 대상을 바라보는데, 그 색상을 바라보는 것과 흑백으로 바꿔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좀 비교를 해본다면요.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이 색상을 인식을 하게 되죠. 네, 색상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 색상을 이렇게 밑에 단계처럼 흑백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 색상들은 이것을 흑백으로 바꿔보면 일정한 명도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똑같은 명도를 가진 다른 색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란색과 빨간색을 흑백으로 바꿔놓으면 이게 명도가 비슷해서 이렇게 좀 이상한 느낌을 받죠. 색깔은 틀리는데 명도가 같으면 붙어있는 부분들이 붕 떠 보이거나 아마 이런 현상도 발생하는데, 아무튼 모든 색들은 그것을 흑백으로 바꾸어 보면 일정한 어둡기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란색보다는 붉은색, 주황색 계통이 당연히 어둡죠. 그런 건 다 아시죠? 뭐 이거보다는 빨간색이 더 어둡거나 파란색, 또 혹은 뭐 연두색보다는 어떤 보라색이나 청색이 더 어두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각 색상이 가지는 자체 고유한 어떤 명도를 고유 명도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자고요.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실제 사물을 볼 때만 사람이라고 친다면,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아주 어두운 색에 속하죠. 검정에 가까운 검정에 가깝고, 또 피부색은 약간 뭐 황색이나 노란색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옷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색을 가진 옷을 보면 차이가 좀 있죠. 그죠? 그래서 각기 다른 색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흑백으로 바꾸어 보면 극단적인 밝음이나 극단적인 어둠에서는 이런 이 고유색 자체를 무시하고 오로지 밝음과 어둠만 가지고 이제 표현을 했다면, 이것이 실제 현실에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지려면, 또 현실감 있게 어떤 것을 표현하자면 각 색이 가지고 있는, 각 색상이 가지고 있는 명도를 일정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좀 쉽게 만화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만화 같은 거 이렇게 만화 영화 보면, 만화는 이렇게 머리카락에 까만색을 칠하고, 얼굴에는 그냥 뭐 피부색을 칠하고, 황색을 칠하고, 옷은 파란색이나 노란색 이렇게 칠하게 되죠. 이렇게 그 색채만 갖다 넣게 되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색상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명암이, 입체감이 생기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머리카락에서, 머리 부분에서 밝은과 어둠하고 얼굴에서 밝은과 어둠은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의 피부에 있는 어둠하고 머리카락에 있는 어둠은 명암의 차이가 사실은 많이 나죠. 여기가 어두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두운 부분이 뭐 한 4나 5 정도 된다면 여기는 거의 뭐 11단계 정도까지 극단적인 어두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런 차이들을 적절히 이해하고 또 활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고유 명도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예를 한번 그림을 보면서 하신다면 이해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한 여성이 이렇게 있다면, 자, 머리카락 색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피부색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의 색으로만 처리를 했습니다. 선과 색이죠. 선과 색. 만화 같은 원리죠. 그대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얼굴의 명도와 옷의 명도와 밑에 옷의 명도, 머리카락의 명도는 각각 다 틀립니다. 이것을 고유 명도라고 하는 거죠. 색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색을 칠하고 그 위에다가 다시 밝음과 어둠을 나눈다는 거죠. 밝음과 어둠. 극단적인 밝음과 어둠을 나눌 수도 있을 것이고 중간 명암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의 명암을 나누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명암이 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 들죠. 여기서 단계를 한 단계 더 올리게 되면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더 부드러워지겠죠. 한 서너 단계나 대여섯 단계 정도 올리게 된다면 실제 느낌과 거의 유사한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다고 인식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 수학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좀 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명도 11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명도 11단계를. 자, 얼굴에서 가장 밝은 부분을 이제 1이라고 놓자고요. 뭐 0의 단계도 있겠습니다만 1이라고 놓고 가장 어두운 머리카락 부분을 11로 놓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머리카락은 점점 검정의 부분이 이렇게 색깔이 있고요. 얼굴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황색의 계통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옷부분은 보라색 계열의 색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색 안에도, 얼굴 색 안에도 밝은 것은 1, 이런 색이고, 어두운 색은 이 정도의 색, 5라는 정도의 색, 명도로 바꿔볼 수 있겠죠. 이 숫자는 명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또 중간 정도의 명도는 한 3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굴 부분에 5라고 하는 그 명도가 나왔지만, 실제로 머리카락에서는 보면 중간 정도 색이 거의 9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아주 어두워져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가 얼굴 부분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머리카락 부분은 11 정도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고, 옷을 본다면, 기본적으로 기본색이 밝은 부분이, 옷의 밝은 부분이, 얼굴의 중간색보다 거의 유사하죠. 어둡기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중간색 부분 정도 어둡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색은 어두운 색하고 거의 동일한 명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두운 부분은 이 머리카락의 한 중간색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각각의 고유색, 어떤 색상이 있다면 그 색상을 명도로 바꾸고 그 명도 안에서 다시 명암을 잡아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좀 더 풍부하고 다양한 색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부분과 실기를 진행하는 면은 결코 좀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원리를 이해한다면 응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좀 더 편하겠죠. 특히나 실제로 진행을 해가다 보면 사람마다 고유 명도를 무시하고 약간은 무시하고 진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림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이 과정에서는 기본기를 익히는 것이고 기본 원리를 익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과정들을 한번 이해를 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흑백의 세계에서는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흑백의 세계에서는 상대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라고 하면 어떤 것보다는 어떤 것이 밝거나 어떤 것보다 어떤 것이 어둡거나 이런 식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거죠. 특정한 어떤 것이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대적에 따라서 수시로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마치 저울질을 하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보다는 이게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결국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기준이 있다는 얘기고, 그 기준점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서 계속 강조를 했죠. 명도에 있어서, 명암에 있어서 기준점은 극단적인 밝음과 극단적인 어둠이다.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밝음이고, 가장 밝음, 그 다음에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어둠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명암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상대비교입니다. 상대비교. 이 상대비교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합의를 했단 말이죠. 내가 느끼는 가장 어둡기라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어둡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비슷하죠. 우리가 가장 밝고 하면 흰 눈을 생각한다든가, 환희를 생각한다든가, 아주 강한 빛을 생각한다든가, 흰색을 생각하죠. 또 가장 어둡게 하면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이라든가, 또 무슨 아주 검정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하게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기준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거와 맞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러저러한 단계들도 결국 우리가 내가 어떤 만들어낸 이미지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이해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것을 그렸을 때, 이것을 어떤 물건이라고 인식을 하고 그렸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현실에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 작가의 의도와
작품을 보는 감상자가 받아들이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죠. 어떤 작가가 폭을 줘서 그 폭 안에서 인식을 하는 것은, 감상하는 것은 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르게 인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모르게 인식되거나. 그래서 이 기준이라고 하는, 물론 제가 말하는 건 지금 기본기 명암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화적인 측면으로 들어간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과 혹은 기독교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틀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내는 기준을 가지고 이쪽에다가 이해를 시키기가 참 어렵고, 반대도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다른 의미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기준으로 모든 기준을 바라볼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좀 복잡하게 나가면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물을 인식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이나 어떤 효율성,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비교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리고 그 이해하는 이런 것이 객관성이죠. 그리고 합리성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얼마나 많은 그 상대 비교를 해갈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획득되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안 되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키가 크다는 객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과 비교를 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두 명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는 것과 1000명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는 그 차이는 엄청난 큰 차이가 생깁니다. 객관성에서. 물론 합리적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그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밝음과 어둠이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많은 것들과 비교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옷하고 얼굴을 그려가는 데 있어서도 얼굴 주변, 이렇게 눈을 많이 코를 그린다면 코와 코바퀴, 요 얼굴 부분, 볼때기 이런 주변만 비교해서 사람들은 그리지만 결국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얼굴 부분을 그릴 때 머리카락이나 목이나든가 옷 부분하고 동시에 비교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코를 그리는데 코 주변에 몇 개와 비교를 하느냐, 코를 그리면서 머리카락 부분하고 옷 부분은 이런 수십 개의 어떤 명암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그리느냐의 차이가, 그 그림이 좀 더 객관적인 그림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대 비교는 그림의 정확도, 형태의 정확도나 명도의 정확도를 높여주기도 하고 또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또한 시야를 넓혀주죠. 이 상대 비교라고 하는 측면들은 우리가 이제 생활 속으로 가지고 들어온다면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얼마나 많은 세계를 알고 있느냐. 우리가 뭐 해외 어떤 뭐 배낭여행도 가고 혹은 국내도 이러저러한 경험을 해가는 것도 결국 내가 가지는 어떤 가치와 또 어떤 생활 이런 것들이 다른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고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장점이 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훨씬 더 많은 객관성과 정확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내 혼자 어떤 골방에 처박혀서 내가 혼자서만 만들어낸 세계와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세계는 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야기들이 좀 진행을 한다면 형태를 정확하게 잡는 혹은 명암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사람은 결국 많이 비교했다는 얘기예요. 여러 부분과 많이 비교했다는 이야기고, 형태가 많이 틀리거나 명암의 질서가 없는 사람들은 비교를 별로 안 했다는 거죠. 뭐 주변의 몇 개와 비교를 했거나 아니면 뭐 숫자가 너무 작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린다와 못 그린다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비교를 많이 한 사람은 잘 그릴 것이고 비교를 좀 적게 한 사람은 못 그릴 것이고. 그럼 잘 그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고 재능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재능은 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양적인 문제다. 얼마나 많은 것과 비교해가고 또 서로 이렇게 맞추어서 분석해내고 라는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지 처음부터 그런 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명암에서 실패하는 원인들을 찾아보면 명암에 질서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죠. 질서가 없다는 얘기인데, 질서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 이런 그림들을 일반적으로 처음에 그릴 때 그렸던 그림인데 형태도 좀 이상하고 명암이라기보다는 때에 가깝죠.
그러니까 명암이 질서를 안 가지게 되면 정확한 그 위치에 그 정도의 몇 단계 정도의 명암이 딱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건 사람들은 이상하게 느낀단 말이죠. 왜? 평소에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구체적으로 인식을 하지 않지만 세상을 이렇게 사물을 바라보면서 남들 질서를 가지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생각을 분석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봤을 때 자연스러운 것들, 그 자연스러움이 머리에 박혀 있죠. 하나의 기준이. 그것이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움이 그림을 그려놨을 때 만약에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건 그 자연스러움으로 또 벗어났다는 얘기죠. 질서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때가 때처럼 느껴지고 마치 얼굴에 뭐가 묻어 있거나 아니면 어느 부분이 이상하게 보이는 이런 현상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질서가 없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이제 중간 명암을 찾는, 극단적인 밝음과 극단적인 어둠을 만드는,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배웠다고 한다면, 중간 명암을 찾는 것은 어떻게 찾아낼까? 또 그 방법은 뭘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중간 명암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좀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밝음과 어둠의 중간에 있는 명암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부터 이제 색감이 시작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극단적인 밝음과 극단적인 의미의 어둠이라고 하는 건 현실 세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도 잘 아니고요. 그냥 하여튼 의상적인 혹은 또 개념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간색이 생깁니다. 중간 명암이 생기면서부터 좀 색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이 인지 가능하고 비교 가능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명암은 대부분 극단적인 밝음과 극단적인 어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중심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중간 명암이 어둠 속에 들어가 있거나 중간 명암이 밝음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중간 부분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중간 명암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좀 단순하게 말한다면 사물이 딱딱한 사물에서 좀 더 부드럽고 입체감이 있는 사물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당연히. 두 번째는 그 앞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극단적인 밝음과 어둠을 나누는 과정에서 잡다한 것도 제거하고 뭐 그렇죠. 오로지 극단적인 한쪽으로 몰아줘야 되기 때문에 작은 형태도 버려야 되고 했던 게 있는데 이제는 중간 정도 단계가 나왔으니까 어떤 좀 버렸던 명암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잡아갈 수 있는 이런 역할도 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물체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중간 명암은 물체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다 해갑니다. 그러니까 또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처음에 선으로 된 형태를 잡았다면 그 선으로 된 형태가 극단적인 밝음과 극단적인 어둠을 통해서 선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에서 면으로 옮겨가는 과정이죠. 이게 그렇죠. 그 이후에는 극단적인 밝고 어둠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제 그 중간에 명암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중간에 명암이라고 하는 그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면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이라고는 보조선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명암을 표현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단순하게 형태를 선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명암이나 입체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면적을 가진 일정한 공간으로 봐야 되고 거기서는 색을 반드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선이라는 요소는 사라지고 물론 우리가 연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선이 나타나는 개념이긴 하지만 이것을 쌓으면 하나의 색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기초 과정에서 배웠죠. 이런 색감을 중심으로서 입체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을 해 간다는 얘기죠. 아무튼 뭐 단순한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형태가 있다면 입체가 있다면 물체의 요철에 따라서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그런 차이에 따라서 이 명암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명암 물체가 크면 중간 명암도 크게 되고 물체가 작으면 당연히 어떤 중간 명암도 작아지고 그리고 물체가 복잡하면 중간 명암도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물체가 단순하다면 중간 명암도 단순하죠. 지극히 당연하겠죠. 물체와 명암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같은 한 몸으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둥근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중간 명암이 많습니다. 각진 부분에서는 중간 명암이 좀 좁겠죠.
그렇겠죠, 그죠? 그리고 둥글한 부분에서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도 상식이니까 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명암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이 밝음과 어둠에서 중간에 명암을 잡고 이게 이렇게 되면 한 3단계 정도가 되죠. 그 다음에 다시 그 중간과 밝음 사이에서 또 한 단계를 잡고 그 다음에 중간과 어둠에서 또 중간 단계를 하나 잡으면 한 5단계가 나오죠. 한 5단계 정도. 여기다가 다시 중간에 중간을 나눈다면 한 11단계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그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사람 얼굴에 아주 부드러운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반드시 이 어떤 숫자, 다시 말해서 뭐 11단계냐, 아니면 8단계냐, 5단계냐, 반드시 그렇게 나누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미지에 따라서는 몇 단계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느낌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단계를 아주 많이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기초 단계에서 좀 마지막에 자화상을 그리게 될 텐데, 그 자화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한 5단계 이상 정도면 그 5단계를 명암을 찾아내고 그것을 적재적소에 정확한 위치에서 그 명암을 구현할 수 있다면, 명도를 구현할 수 있으면 대략 아주 좋은 그림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남들 5단계 정도만 가지고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자, 뭐 이건 예제 그림입니다. 자, 칼라로 된 사람의 이미지를 극단적인 밝음과 어둠으로 나눴을 때는 이런 이미지가 되고, 그렇죠? 이것을 중간 한 단계를 더 나누게 되면 이렇게 밝음과 어둠의 중간에서 한 색이 하나가 더 생기죠. 이렇게. 그러면서 좀 더 부드러워지게 되겠죠. 여기서 한 단계만 더 좀 더 아주 실제의 느낌처럼 만들어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좀 더 그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 밝음과 어둠을 나누는 데 있어서 밝은 쪽에서 그 밝음과 어둠의 중간을 색을 만드는 것은 이렇게 칠해가게 되죠. 남대로. 그렇죠. 밝음 쪽과 중간 명암 사이에서 부분은 이렇게 칠해가면 되는데, 중간 명암을. 다시 말해서 다르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극단적인 밝음과 어둠을 딱 반으로 나눴다고 보면 중간 명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쪽으로도 50% 먹고 들어가고요. 밝음 쪽으로 50%를 먹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밝은 쪽으로만 100%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밝은 어둠의 경계선이라고 한다면 이쪽에 반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밝은 쪽에서는 명암을 연필로 칠해가면 되는데 어두운 부분에서는 지워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게 이렇게 실제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막상 그림을 그려갔을 때 실기로 진행됐을 때의 문제들이 이제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워낸다는 행위 자체가 사람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자꾸 칠해가는데 익숙하단 말이죠. 지워낸다는, 덜어낼 수 있다는 능력 자체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런 습관을 제가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런 습관을 당장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해결해내기 위해서 약간의 실기에서 약간 응용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앞 단계에서 극단적인 밝음과 어둠을 나눠갈 때 조금 어둠 쪽으로 좀 붙여서 그리라고 하는 얘기도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가장 극단적인 밝음과 밝음을 놔두고 어둠을 아주 새카맣게 칠하지 말고 약간 짙은 회색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고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바로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우개를 살짝만 누르거나 아니면 아예 그 부분을 어둠의 중간색이라고 생각하고 어둠 쪽을 더 잡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색을 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굳이 지우개가 드러내지 않고도. 또 하나는 회색판 기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회색판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화면 전체에 화지에다가 중간색 정도의 명암을 다 칠해놓고 밝은 부분은 지우개로 지워가고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칠해가는 이런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칠해가게 되면 나름대로 어떤 색의, 그러니까 다시 중간색을 좀 더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요 얘기는 조금 뒤에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없이 좀 배운 대로 하자. 다시 말해서 밝은 쪽에서는 반쯤을 칠하고 어두운 쪽은 반쯤 지워내고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다는 거죠. 실기에서 이 원칙 그대로 가도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아무래도 좀 불편한 측면은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밝고 어둠 나눌 때 약간 어둠 쪽으로 붙여서 잡아주면 중간색이 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예를 들어서 50대 50에서 뭐 한 70대 30 이런 정도로 좀 이렇게 밝은 쪽에 칠하는 부분이 더 많아지니까 지워내는 부분이 훨씬 더 적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세 가지 방법들은 어떤 초보자의 능력이나 편리성 이런 문제들을 따라서 좀 선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단계는 조금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응용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쉽게 응용을 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 이론적인 부분에서만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또 좀 답답한 부분도 있죠. 이제부터는 응용 능력이 중요합니다. 원칙은 원리는 원리입니다. 원리가 곧 작품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원리를 응용해가는 거죠. 그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어렵죠. 정확한 예를 들면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중간 명암으로 이렇게 어떤 극단적인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를 가지고 중간 명암으로 나눈 예제 그림들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훨씬 부드럽게 느껴지죠? 없는 형태도 나타나죠? 없는 형태 부분도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딱딱한 부분에서 입술도 좀 도톰해진 느낌도 들고 훨씬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림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느낌에서 이렇게 중간 명암이 좀 이렇게 정확히 보이죠. 이런 형태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좀 둥글둥글한 이런 느낌을 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중간 명암 나누기 단계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은 사실 그 하나가 중요하죠. 극단적인 밝음과 어둠에서 중간 명암만 정확히 질서 있게 찾아낼 수 있다면 그 중간 명암의 중간 명암을 찾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원리가 동일한 원리니까.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 거기서 응용해가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가르쳐 본 경험상 요까지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부적인 것을 요까지를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명암을 마음대로 한번 그려봐라 라고 하면 남도 잘 그려냅니다. 특별히 어려움 없이. 오히려 이 과정이 안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그리지만 질서가 없단 말이죠. 낮게 형태를 막 그리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인 질서를 못 가지니까 결국 그것이 제 자리를 못 찾게 되는 게 대부분인데 이런 질서를 딱 잡아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들 그려낼 수 있는 이런 이렇게 능력이 남들로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